예, 안녕하십니까. 예, 학생들이 중간고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강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과목은 사실은 점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점수는 다들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니까요. 다른 과목 열심히 하고 근데 이 과목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원래 학생들 의도했던 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뭐 점수는 내가 잘 줄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학사 관리상 이제 시험을 올바로 봤다 하는 근거를 남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평가를 학생들이 강의를 어떻게 수행하고 강의를 잘 수행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러한 근거는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치르되 중간고사를 대치하는 과제를 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고사 과제는 포탈에다가도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중간고사를 공지를 하자면 올해 1월에 바뀐 전기 설비 기준을 그러니까 변경된 전기 설비 기준을 정리를 하시는데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올해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 항목들을 쭉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걸로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그 전기 설비 기준이 올해 1월에 전기 설비 기준이 조금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된 내용만 정리를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어떤 기준이었다가 이전에 어떤 기준이었는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바뀐 것이 뭔지 이전에 그 기준을 적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걸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지금 3학년들이 많죠. 3학년들이 많나요? 4학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학생들한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직무 능력입니다. 직무 능력. 1999년에 모 국립대학, 지방국립대학, 안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안동대학교인데 거기 경영학과에 회사 사장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 줄을 섰는가? 우리 회사에 먼저 학생들을 보내달라. 우리 회사에 먼저 졸업생을 보내달라 하면서 학과에 줄을 섰어요.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하면 안동대 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데려가서 곧바로 일을 시켜도 실무 실습 없이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동대 경영학과죠. 엄밀하게 그 당시에 99년이고 안동대 경영학과 학생들은 졸업생을 바로 데려다가 곧바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이게 소문이 나서 그렇게 많은 사장들이 우리 회사에 먼저 졸업생을 보내달라 하면서 학과에 이제 줄을 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공주대학교 학생 중에 여러분들 선배 중에 안동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안동에서 온 학생이 저한테 알려주기를 교수님 그 학교는 지금 경영학과뿐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다 그렇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만 되면 다른 학과들도 전부 다 저희 실무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방학만 되면 다들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안동 출신 그 공주대학교 학생으로부터, 그 당시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졸업생이겠죠. 전기공학과 학생입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지역에도, 천안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직무 능력을 아주 강화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논리를 들으면 3시간 디지털 논리 강의를 듣지만 밤 9시나 10시까지 디지털 논리 들은 거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듭니다. 그러니까 CPU, 어떤 팀은 CPU를 만들었더라고요. 또 전자회로를 들으면 전자회로 그를 이용을 해서 뭐 발진기를 만들든지 뭔가를 분명히 만들고, 근데 그러니까 낮에 3시간 강의를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시 밤 늦게까지 9시나 10시까지 그 회로를 꾸미고, 또 그 회로에서 이제 신호가 돌아가는데 그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코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이나 또는 졸업 작품 같은 것들을 거의 모든 과목마다 다 그렇게, 모든 과목을 다 졸업 작품 만들듯이 그렇게 하고 4년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천안에 있는 그 대학교, 병천에 있는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공학과에서 졸업생 중에서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상위 30%는 삼성의 개발자로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대졸 신입사원을 삼성에서 거의 채용을 안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거기는 이제 전자과의 상위 30%는 우리 삼성전자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뭐 내가 속한 학교의 전자공학과는, 내가 속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데는 D 학교죠. 여기는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삼성전자 간다고, 삼성전자 준비한다고 학생들은 많아요. 근데 1년에 한 명 못 가거든요. 1년에 한 명 못 가요. 그러면 정원 정원에 예를 들어서 60명 중에서, 정원 60명 중에서 뭐 그래도 한 20명은 간다. 그럼 노력해서 내가 20명 안에 들어야 되겠다. 희망사항이 되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스펙 쌓고 삼성전자 가기를 원하는데 1년에 한 명도 못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희망사항이 될 수 있는가? 응?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거의 한 8월이나 9월 될 때까지는 계속 원서를 내고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가야, 졸업하고 뭐 이제 8월이나 9월 가야 내가 삼성전자 갈 준비가 안 됐구나 깨닫고, 그때 이제 목표를 수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올바른 준비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이것이 참 안타까운데, 잘 바뀌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 혼자 얘기를 해봐야 저 교수님은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내 생각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생각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이 내가 잘못됐다 이거를 겪으면서 수정하는 데는 결국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전기설비 과목은 딱히 이게 뭐 전기설비 가지고 우리가 뭐 변압기를 만들어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가정의 배전반을 만들어 보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제 전기설비 과목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줄로 아는데, 어쨌거나 이제 열심히 하시고 대학 4년 배워서 40년 먹고 살아요. 대학 4년 배워서 40년 먹고 사는데, 지금 사회가 원하는 것은 스펙보다는 이제 직무 능력입니다. 뭘 할 줄 아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뭐 직무 능력 따지고 뭐 그런 피곤하게 막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데 가기 싫어서 우리는 뭐 공기업 가고자 하고 공무원 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공기업도 그동안 수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됐거든요.
지금 KT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내부적으로 KT가 원래는 전국의 전자공학과 내가 졸업할 때는 전국의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선망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였습니다. 완전 민영화가 됐죠. 주식회사 포스코도 포항제철공사였습니다. 나보다 몇 년 선배들은 포항제철공사 공기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영화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한국전력공사도 이제 분사를 통해서 민영화가 많이 진행됐죠. 분사를 통해서 남부발전 그런 분사해서 분사한 기업을 이제 민간 기업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년 정원이 100명이면 그중에 한 30명씩은 매년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데를 간다 그러면 지금 30%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래도 뭐 한 20% 정도는 간다. 우리 중에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어디 들어간다더라. 그러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보는 게 되는데 그런 그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곳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직업 안정성을 주지 않고 경쟁을 시키는 그런 조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 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직종에는 너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가, 어떤 사람이 이제 생존하는가 하는 문제는 직무 능력입니다. 직무 능력. 일할 줄 아느냐, 회사에 돈 벌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직무 능력을 이제 배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원론적으로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듣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이번 주는 뭐 중간고사 이제 주간이니까요.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진도는 뭐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미 다 치른 학생들도 있고 중간고사 위에서 또 뭐 레포트 뭐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과목은 이번 주는 진도는 나가지 않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쯤에서 강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문제는요. 지금 출석 체크 대체 과제가 몇 개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들 다 체크해 주셔야지 나중에 점수 깎이는 게 없고요. 늦게라도 날짜가 늦었어도 이메일로라도 보내주면 참고해서 반영을 합니다. 먼저 낸 분들한테는 이제 그 점수를 주지만 안 내면 아예 점수가 아예 없거든요. 늦게라도 내면 과제 점수에서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출석 체크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늦게라도 내주면 출석에는 이제 반영을 합니다. 과제를 늦게라도 내주면 출석에는 반영. 과제 점수가 있잖아요. 과제 점수 뭐 평소 점수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는 늦게 냈을 때는 조금 점수를 적게 해서 차등을 두는데 과제를 아예 안 내시면 출석 대체 과제가 지금 몇 개 없잖아요. 2개인가요? 네. 첫 주는 다 출석하는 걸로 해드린다고 했고 2주차, 3주차 2번 아마 지금 출석 대체로 하기 위해서 과제가 나갔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늦더라도 좀 제출을 해달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출석 대체 과제가 안 나간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8주차부터는 그 영상에 댓글로 출석 체크합니다.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강의 영상에 그 댓글로 강의 뭐 잘 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그걸 보고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뭐안 보고는 하지 마시고 또 보더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 거기다가 댓글을 남겨주면 그걸로
출석한 걸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가, 일할 줄 아는 사람, 배운 거 가지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인정받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혹시 그런 준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이나 이렇게 문자로 또 얘기하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는 이 정도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